은퇴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라 저는 평소에 그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아직도 품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품팔이인데 파트타임으로다가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씩 일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우리 한풀이를 해보자. 한풀이를 해보자. 이제 제목은 그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한풀이 어떻게 하느냐, 상담으로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상담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송하지만 우리 의과대학 6년 선배님도 계시는데 제가 와가지고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조금 송구스럽긴 하지만은 뭐 또 이렇게 회장님이 또 오라고 해가지고 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대개 이 강의라는 걸 들어보면요, 대개 기억나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강사가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것만 남고 내용은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내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은 조금 넘어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풀이 우리가 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이라고 할 때 한문으로 쓸 때 나라 한자를 쓰면 한민족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정서적으로 볼 때는 한자 원하는 한자라서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인류 역사상 한이 많은 민족이 둘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유태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왜 그런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미난 거는 5천년에 우리가 한이 쌓여서 아니었는데 우리 세대가 한이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이라는 건 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마음속에 풀지 못한 나쁜 감정의 응어리, 이게 한입니다.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지만은 한이 맺힌 분이 틀림없이 몇 분 있습니다.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풀고 가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국은 한의 문화, 중국과 일본은 원의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한 그러죠. 원은 그냥 원망하고 화가 나는 건데, 한은 원을 해결하지 못할 때 한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 맺힌 백성입니다. 그걸 예를 들죠. 그 일본 사람들은 왜 원이고 우리는 한이냐?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은 원의 문화라고 한국은 한의 문화라고 합니다. 왜 일본 사람은 원의 문화냐?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화가 나면은 사무라이 정신으로 금방 대듭니다. 대들어가지고서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거기서 결판을 냅니다. 그래서 한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어떻게 푸느냐? 중국 사람들은 며느리가 화가 날 때 시어머니한테 대듭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데 시비가 가리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심판관을 데려와요. 밖에 나가서 아무나 심판을 데려와가지고서는 시비를 가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보는데 한국 며느리들은 그걸 못한다 이겁니다. 왜 못하느냐? 화가 나지만은 우리 전통적으로다가 참어라. 3번 참으면은 살인님이 안 한다. 우리가 참는 걸 미덕으로 해왔기 때문에 며느리가 화가 나도 시어머니한테 못 되밀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우리 전통사회에서 가장 한이 많은 계층이 사실은 한국의 며느리들입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으시지만은 여자분들은 대단히 행운입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사실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굉장히 당했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한 한이 조금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왜 며느리가 그렇게 한이 많으냐? 그거는 이유가 많아요. 남전여비죠. 또 시어머니 시집살이죠. 그러고 또 가부장 제도가 있어가지고서는 문화가 다른 가정에 가서 정우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여자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화가 나도 시어머니한테 뒷매들질 못해요. 그냥 참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또 그러잖아요.
여자 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여자는 무조건 참고 그게 미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며느리들이 싸울 수 묻고 싸워봐야 백전백패 아닙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이 거기서 이제 결론을 본 거 아니, 아하, 이거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가정의 평화가 온다. 가정의 평화가 온다. 이거는 내가 박자가 내가 운명이다.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자탓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남을 원망하는 거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내가 속이 썩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까? 덩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1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눈물로서 치마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계가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한국에 특유한 질병이, 정신병이 있는데 그거를 화병이라고 화병. 화병이라는 걸 불화에다가 이제 그 병이라는 걸 쓰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번역이 안 돼요. 불화의 병을 쓰려니까 fire disease라면 그럼 소방서가 당사 쭉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영어로다 화병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화병 순간이 WHA 병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물론 화병이 있긴 있지만 한국에 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특수 질환이 있어. 이거는 미국 정신과 그 질환 목록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화병의 증상이 뭐냐? 그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병은 왜 생기느냐? 부당한 처사에 분노하고 억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한이 쌓였는데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아야 하는 과정에서 오는 정신질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살아남기 위해는 하나의 지혜긴 하지만은 속이 썩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 그냥 참고 하는 증상이 뭐냐 하면은 화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뛰고,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러고 화끈거리고, 억울함을 느끼고, 하소연하면서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는 게 이게 화병입니다. 그래서 나온 민요, 여러분들 그 민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밑에 세대는 모를 겁니다. 우리 세대는 당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민요에 이겠습니다. 석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가 펄펄 나는데, 내 가슴이 타는 데는 연기도 안 난다는 게 바로 이게 화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의 문화고 일본과 중국은 원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한으로 가기 전에 원을 풀어버리는데 우리는 그 한을 풀지 못하고 가면서 몇천 년을 내려왔는데 그게 아마 요새 세대에 와서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는 어느 사람이 그 젊은 사람들 쫙 모아놓고 질문하더라고요. 너희들이 한이 있나? 그랬더니 글쎄요, 한은 없고 화는 나지만 한은 없대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 물어보면은 정말 우리 한 많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왜 한국 민족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한이 있느냐? 그걸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제 지리적인 환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2000년 역사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4000년이 넘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 중에서 떳떳하게 자주 독립국으로 우리가 별로 행세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싸움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태평성대라는 게 역사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기록에 의하면은 기록이 생긴 이래로다가 외국의 침략을 900번 받았습니다. 900번 받는 동안에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결국에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까지 뺏겨가지고서 30년 동안 여러분도 아마 일본 사람 밑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본 국민학교 2학년을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있어요. 뭔가니 전부 초등학교 학생들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캐게 했는데 저는 너무 어리니까 저는 안 보내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름과 압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이라는 거는 우리 개인의 한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우리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하고, 어떤 비열행관이 한국의 역사는 청려의 역사에 청려 같다고 그랬어요. 만날 남한테 그것도 당하기만 하니까는.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들죠. 여러분이 환양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환양년. 그 여자가 그 좀 분명히 좋지 않은 걸 환양년이라고. 그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아십니까?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여자들을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몽고로 데려갔다고 해요. 데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우리 여자들이 죽은 게 아니고 돌려보냈어요. 우리나라로 돌려보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여자들을 안 됐다고 잘 보살펴줘야 되는데, 가서 몽고 사람한테 몸을 더럽혔다고 환향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괄세하고 그거를 아주 차별해가지고서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환향녀가 이게 이제 결국은 몸을 버리고 왔다 해가지고서는 수명 많은 여자로다가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환향녀를 환양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바꾸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위안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 위안부, 그게 환양년이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더 슬픈 게 일본 사람들한테 그 위안부를 끌려가서 고생하고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그걸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또 돈 버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우리의 민족의 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왜 우리 민족의 한이 많으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할 때 한이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다가 가장 한이 된 거 하나가 밥입니다. 우리가 밥 3끼를 먹은 게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은 배고픈 한이 그 굉장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중학교 다닐 때 저 시골에서 다녔는데 우리 동네에서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갈 때 우리는 산을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어리기 때문에 좀 우리 선배들 높은 선배들하고 같이 가는데, 가서 이제 그 집에 가보면은요, 보리개떡을 아침에 먹고 있더라고요. 보리개떡도 청이죠. 여러분 모르시죠? 보리개떡, 고운 보리개떡이 있고 거칠은 보리개떡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거칠은 보리개떡을 아침에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이나 부자나 하루 3끼를 먹었지, 보통 백성들은 하루에 3끼를 못 먹었답니다. 아침, 저녁을 먹고 점심, 우리가 조식, 서식까지 점심이라는 게 이게 스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낵을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점심은 간단하게 그냥 먹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온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러분이 고려장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먹을 건 없고, 그 노인네들이 노동력은 없고 밥만 치우니까는 할 수 없이 자식들이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은 떨어지고 노동력 없는데 갖다 버리는, 그래서 고려장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고려장이 뭐 대중화된 건 아니지만 세종대왕 때 고려장을 법적으로다가 그거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긴 게 보릿고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릿고개. 지금은 보릿고개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춘궁기가 되면은, 저 시골에 있을 때 춘궁기가 되면은 보리가 나오기 전에 그때가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그래서 춘궁기 그거를 보릿고개, 고개라는 거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 고개자들은 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아리랑 고개라는 아리랑 고개가 상당히 그 고난의 고개입니다. 또 다른 미아리 고개, 여러분 노래 잘 아시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다 이게 슬프고 고통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죽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죽 먹기가 힘들었으면 보릿고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그거를 눈으로 보고, 우리는 뭐 전 굶진 않았지만은 저도 어린 마음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래서 그 아슬아슬한 한을 풀어준 사람이 있는데, 전 정치적으로다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이라는 입장에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큰 일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를 헐어버리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단 얘기 안 하는 뭐 좌익우익 그게 아니고 보릿고개를 없앤 거는 우리 5천년 역사에서 큰 업적이고 보릿고개가 언제 없어졌느냐? 1970년대에 없어졌답니다. 1970년대. 요새는 제가 보기에는 뭐 배고픈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다가 보릿고개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왜 이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은데 이제 만약 제가 농담이지만은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후보로 나온다면은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내가 5천년 쌓여온 백성이 하나를 풀어주겠다 하면 다 저를 더 아마 찍을 겁니다. 우리 한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 찍어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원인은 뭔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 잘 들어주세요. 가장 큰 한의 원인은 민중들이,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죠. 조선조의 인구의 3분의 1이 아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3분의 1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얼마가 되는지 양반이 5%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5% 10%밖에 안 됐으면 90%는 일반 대중이고 다 지금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벼슬아치들의 횡포가 하도 심해가지고서는 결국 동원안이 일어났죠. 도랑난. 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지방 또 차별이 많죠. 뭐 전라도, 경상도 차별대한다는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도에서 홍경래가 나를 일으킨 거는 지방 차별대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문서에 의하면은 평안도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에는 경상도에서 과거 시험에 제일 많이 붙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평안도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제일 많이 합격했다는. 그런데 평안도에서는 써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홍경래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반란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게 남전여비 사상입니다. 남전여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전여비가 무슨 얘기냐 아십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이상 여자는 비참하다. 바로 이게 남전여비예요, 이게. 그런 얘기고. 그런데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해가지고서는 지금은 남전여비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의 맏아들만 대학 보내 여자는 대학 남녀 비율이 비슷합니다. 요새는 여자들도 과거 거둔 것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변했느냐?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선 왕조에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헌안설원이라는데 홍밀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이가 헌안설원인데 아주 불세출의 천재 시인인데 그 여자가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조선에 태어나는 것이 한이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한이다. 그런 얘기 하면서 시집살이를 굉장히 심해가지고서는 27살에 요절을 해버렸어요. 이게 한국의 여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래가지고 천민이 생겨났죠. 천민이라는 게 백정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건너마을에 천민이 있었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애들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고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수직문화, 서열문화. 그러니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을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서민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회지에 나가 살자니 원님이 무섭고 시골에 가서 살자니 호랑이가 무섭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역사는 노예 역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이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한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또 그 한이 많은 게 부모한테 효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많이 가보셨죠? 장례식에 가보면은 자식들이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거의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냐? 평소에 효도를 못해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철이 그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을 다 해라. 지나간 후이면은
지나가는 애달다 어찌하랴 뭐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노래 1등이 부르자는 의입니다. 부르자는 의이 한매체 노래입니다. 그게 부모님 하나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효도를 못해가지고서 한이 됐지만은 또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할 때도 한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김사카 씨입니다. 김사카라는 사람이 원주에서 백일장을 치르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니 홍경래한테 싸우지 않고 행복한 선천부사 김익순에 대한 시를 쓰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게 저희 김사카 씨가 신바람나게 그 써가지고서 장원이 됐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장원을 했다고 잘하니까 어머니가 제목이 뭐냐? 김익순에 대해서 쓴 거래요. 어머니가 더 하시면 바로 그게 할아버지다. 그러니까는 그때 김사카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뭐 별로 알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자기 조상을 욕하는 건 큰 죄입니다. 거기서 그냥 당장 이름에 집어치우고 사가스 쓰고서는 그냥 조상을 욕한 자손이 어찌 하늘 아래 얼굴을 들겠나 해가지고 사가스 쓰고 하늘 안고 행운뉴스 방랑의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그 내와 가지고서 또 엄청난 한을 줬는데 바로 우리 민족끼리 6.25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땅을 치고 통할놀이인데 일본과 일본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을 피했으면은 우리가 우리 민족을 잘 위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일본을 절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에서 해방이 됐으면은 일본보다 훨씬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우리 전쟁의 피해를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보다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았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일본을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6.25 전쟁 때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0만이 죽었습니다. 250만이. 그리고 미망인이 20만. 그리고 고아가 10만. 이산 가족이 1000만입니다. 제1차 대전 때 쏟아부은 폭탄의 양을 우리 금수강산에 6.25 전쟁에 퍼붓습니다. 이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한테 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상처의 한이 지금도 우리한테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풀이를 하자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다가 인류의 비극이 뭐냐?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서는 정상적이고 순진한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라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지상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소련이 푸틴이라는 친구가 뭐하는 친구입니까? 그 나라 그냥 그 가만히 있는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서는 우크라이나하고 그 소련의 억울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또 혹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렸지만은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런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받는 백성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는 한 가지 한이 더 있습니다. 무슨 한이냐? 우리는 이민을 온 겁니다. 이민을. 왜 우리가 이민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민. 제가 시간을 좀 봐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되죠. 이민을 왔는데 사실 이민은 그 이유가 많습니다. 많은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천 년 내려오는 한을 풀려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칼브세라는 친구가 그저 시를 썼는데 우리한테 맞는 시를 썼어요. 뭔가 하니 뭐 산 넘어 물 건너 무슨 뭐 행복이 있다고 해서 나도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눈물만 먹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맞는 시인데 우리도 보면은 여기 와서 적응 못해가지고 돌아간 사람도 많고 그 돌아간 사람 좀 나아요. 그 한이 있지만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한을 안고 사는 우리 동포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한풀이를 했나 그거까지 말씀드리죠. 우리 조상들이 그럼 한풀이를 안 하고 그냥 석유 싸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한이 많은 민족일수록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태인하고 우리하고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고. 유태인이 아주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종교적으로 풀었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성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가장 성에 많이 들어가는 그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그렇게 아주 신앙이 좋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종교는 불교라고 그러죠. 불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물론 요새 기독교가 들어오고 뭐 그렇지만은 조선조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안을 주고 그분들이 믿었던 것은 불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속신앙으로다가 한을 풀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민속신앙. 우리가 민속신앙을 그렇게 미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윽박질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무속신앙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속신앙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거를 알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속신앙의 근본은 뭔가 하냐? 굿입니다. 굿. 그러면 굿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요. 굿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복 비는 거. 복 비는 거 나쁘다고 할 것 없어요. 기독교에도 만나러 보면 복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 치유하는 거. 기독교에도 보면 만나는 거 치유해달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 굿이라는 게 뭔가 하냐? 산 사람의 한과 죽은 사람의 원혼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굿입니다. 뭔가 하냐? 죽은 원혼을 살풀이 해가서 저승으로 보내고 죽은 원혼을 살풀이해서 저승으로 보내고 산 사람의 화를 예방해가지고서 한을 풀어주는 게 굿입니다. 우리가 굿을 덮어놓고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런 불초도 못 먹고 그런 사람이 어디다 의지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무속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종비결이 굉장히 또 그 당시에 많은 의견을 줬는데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사람 토종비결을 다 봐줬습니다. 저는 믿지는 않지만은 시골 사람들이 그거에 위안을 받고서는 의견을 살아가는데 제가 다 봐줘서 어떤 데는 나쁘면 제가 슬쩍 바꿔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토종비결 사주궁합 전폭이나 예언을 초월적 힘에 의해서 결정하는 운명론을 근거해서 미래를 미리 알려주고서는 불안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집안을 살짝 했지만은 그분들이 뭐 그거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나쁘게 나오면은 제가 슬쩍 탁 해가지고서는 좋게 해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가지고서 그 사람 1년 동안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고 우리 민족은 한으로 풀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으로 풀면서 한을 흥으로다 승화시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을 흥으로다가. 우리 민족이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민족입니다. 예를 들어 아리랑의 예를 들어 아리랑의 우리나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대표하는 민족인데 이 아리랑은 그 가사나 곡이 매우 한이 맺혀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는 기쁨과 힘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리랑들이 뭐 슬픈 것 같죠? 가만히 들으면 벌써 힘이 나고 위로가 돼요. 그거 굉장히 아주 희한한 노래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을 여러분이 아시는 게 이 세계적으로 아리랑 같은 거는 없어요. 유일한 겁니다. 아리랑은 고정되지 않고 환경이나 지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부를 수 있어 한국의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만의 아리랑을 만들어내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아리랑 종류가 몇 개냐? 아리랑 종류가 50개입니다. 아리랑의 그 수가 그 아리랑 수가 5,6천입니다. 6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뭔가니 아리랑이 뭐 정선 아리랑 뭐 정선에 생겼다 그러지만 그게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예를 들자고 적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군단지로다 아리랑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천 뭐 제가 마찬 삼척 아리랑, 영월 아리랑, 원주 아리랑 뭐 그 무슨 태백 아리랑 저쪽 예를 들면 그 전라도 가면 고흥 아리랑 무슨 아리랑 뭐 다 있습니다. 그 뭐 대구 아리랑 뭐 동네 아리랑 그 뭐 다 있습니다. 군 단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랑이 다 동네마다 다 들어가면은 그 동네에 아리랑이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광복도 아리랑도 있고 하여튼 아리랑이 다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랑이라는 건 통곡이 우리 민족의 통곡이고
전류고 분노이고 항변이나 우리에게는 또 깃발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또 순환의 고개를 바로 순환의 고개를 넘어 우리 민족에 힘을 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래 고개를 못 넘어가면은 이게 순환인데 아래 고개를 넘어가면은 우리가 우리한테 힘을 주는 겁니다. 아리랑이 기가 막힌 게 그게 있죠. 청천 하늘에는 별도는 많고 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다. 내 가슴에 수심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 아리랑이 그 재밌는 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이도 못 가서 발견하고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같은 건 가는 사람을 때려 눕히든지 붙잡든지 하는데 우리는 그냥 보내요. 보내면서 내가 썩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다가 발견이 나면은 돌아오든지 거기서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에 왜 아리랑이 그 힘을 주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죠. 김연아가 최고의 그 스케이트 그 무용을 해가지고서 금메달을 따는데 그건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했는데 그 스케이트 무용이 아리랑 환상극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서울 올림픽 때 대회 공식 음악이 뭔지 그게 아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죠. 4강에 진출해가지고서는 사실은 한국 축구가 그 4강에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4강에 탁 되니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전부 일어나가지고 아리랑을 불렀어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카라오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전 카라오케인데 카라오케의 넘버원이 뭔지 아니까 아리랑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아리랑입니다. 더 재미난 거는 얼마 전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뭐냐 선정을 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는데 아리랑이 1등을 했어요. 아름다운 음악에. 근데 사실 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전 좀 무식해가지고서는 저희 서양의 아주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거금을 내가지고서 뉴욕에는 링컨 센터가 거길 큰 데를 가봤는데 무슨 오페라라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나 손뼉을 치는데 나 또 손뼉을 안 치면 무식하더라고요. 나 손뼉을 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난 모르겠더라고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리랑이라는 걸 들으면은 가슴이 찡한다고요. 여기 찡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걸 말씀드리죠. 아리랑이라는 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리랑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리랑 곡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아리랑 곡이라는 삼국시대에 이게 노동하는 노래입니다. 노동하는 노래. 여러분 아마 시골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사실 공무원인데 뭐 아버지를 모신다고 할아버지를 모신다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시골에선 김을 맬 때 여자 남자나 노래를 부릅니다. 흥을 부릅니다. 노래를 함으로써 자기의 그 고통을 달래는 건데 사실은 이 아리랑에서 노동하는 노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힘든 일을 하면서 신세 한탄의 곡이 되겠지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안에 흥이나 기쁨을 위로하는 노동에서 한을 푸는 노래입니다. 그게 발전해가지고서 아리랑이 된 겁니다. 그걸 아시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아리랑이 한문이라고 써가지고서는 굉장히 첫눈에 말씀. 이건 우리의 삼국시로부터 우리 노동하는 데서 나오는 건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우리가 한임하는 민족이냐. 여러분 그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까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가가 있죠. 유행가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유행해가지고서는 시대가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시대가 지나서 반세기가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대부분이 한마치 노래입니다. 제가 예를 들죠. 눈물 젖은 두만강 아직도 하고 있다는 눈물 젖은 두만강. 그 다음에 그러고 한마는 뱉다든가 들어갔죠. 나그네 서름 울거놓는 닭달째 그리고 한마는 미아리 고개 비 내리는 고모령 불효자는 옵니다. 지금도요 목포에서 배 타고서 갈 때는 그 목포 항구에 목포에 눈물을 틀고 있다고. 지금도 홍도에 오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의 한으로 푸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천민들은 어떻게 한을 풀었느냐. 해학을 풀어서 해학. 그래서 여러분 탈춤이라는 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천민들이 그 서름을 풀어야 되니까 풀 방법이 없으니까 해학으로다가 양반의 흉내를 내가지고서는
그 양반의 횡포를 탈춤으로 하는 겁니다. 그 재밌는 게 그때도 이제 암행어사나 정보계통이 있겠죠. 지금은 하면 중앙정보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는 잘 들어가지고서는 아하 저거는 어느 벼슬아치를 하는 거다. 그걸 조사해가지고서 그 벼슬아치를 징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상당히 그 차원 높은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건 아셔야 돼요. 가장 차원 높은 한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서편제 들으셨습니까? 서편제가 아주 우리 한의 극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서편제의 그 아버지가 유봉이고 딸이 송화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아들도 있는데 모두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한 맺힌 사람들. 근데 송화는 자기를 눈멀게 하면서까지 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한 맺힌 노래를 불렀고 결국에는 집을 떠났던 오빠와 만나서 밤새도록 송화는 노래하고 오빠는 창고 치고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니 그 아버지가 딸을 노래를 그 전라도 걸 뭐라 그러죠? 그 같은 그걸 노래 시키려고 하니까 딸이 안 하니까는 눈을 멀게 했다가 눈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한을 맺혀가지고선 그 한에서 노래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송하라는 딸이 노래를 했죠. 서편제를 했지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그 원한 맺힌 노래가 가만히 보면 그 원한 맺힌 노래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노래하는데 아직도 원이 있다. 원이 있고 한은 없는 거 아니 원은 없는데 한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니 원은 있는데 한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딸이 집어치고 그만 갔는데 그 아들이 도망쳤어요. 이제 아들이 도망치고 자기 동생을 찾는데 동생을 이제 수소문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서는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긴 얘기니까 짤막해 가지고 둘이 이제 그 딸이 주막집에서 일하는데 주막주인한테 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송화하고 한번 좀 노래를 하고 싶다고. 좋다고. 이제 송화를 불러다 놓고 이제 노래를 하고 아들은 장구를 쳤습니다. 장구를 치는데 둘이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는 이미 송화는 한도 뛰어넘었더라고요. 한도 뛰어넘고 중반으로 신의 경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둘이 그러니까 오빠 아들을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이튿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왜 떠났느냐? 이제 그거죠. 내가 다시 오빠 동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여동생의 그 한이 도로 돌아온다. 이게 이 한의 경지를 뛰어넘었는데 한이 돌아온다. 내가 그냥 갔다는 그건 간단하게 그냥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그러면 이 한은 부정적인 감정의 응원이다. 그러나 이 한은 우리 조상들의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 봐야 하겠으며 그 당시에는 어찌 할 수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어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한 속에는 항상 그거를 승화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승화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그게 어떤 여건이나 기회가 되면 이게 폭발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폭발을 하느냐. 이 한이 폭발하면 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이 폭발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폭발하느냐 그걸 말씀드리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소득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100달러도 안 됐는데 지금 한국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랍니다. 그러면은 60년 동안에 국민소득이 100달러에서 3만 달러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한 속에 폭발할 만한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돼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또 하나는 못 배운 한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양반이나 제대로 공부했지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배운 한 때문에 옛날에는 벼슬아치들이나 잘 살았지. 그래서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평준화가 되니까는
교육 열풍이 들어가지고서는 고시 열풍이 돼가지고서는 옛날한테는 뭐 옛날에 양반 아니면 뭐 과거심도 못 쳤잖아요. 그러니까 쌍놈이라도 고시에 패스하면은 금방 양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교육열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문맹열이 없는 게 한국이 1등이에요. 바로 이게 그리고 한을 풀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K-팝 하는 게 K-팝이라는 게 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실 따지고 보면요, K-팝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중국의 고서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평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밥을 먹으면은 노래하고 춤춘다. 그 봐서 몇천 년 전에 그 중국 기록이 나와요. 중국 사람들은 없었어요. K-팝이 그런 우리 DNA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만큼 억제를 당했잖아요. 억제 당한 게 폭발한 거라고요. 그게 K-팝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전국 노래자랑 여러분이 보시죠. 전국 노래자랑이 이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면관이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밥 먹고 춤추고 노래한다. 그 전국 노래 같은 걸 군 단위로 가서 하죠. 일본 사람들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흥이 안 난다고 전부.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전국 노래장도 그거. 또 하나는 예술. 우리가 억눌린 그거 예술화 돼가지고서는 한풀이 예술이 승화해가지고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영화가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영화가 뭐 이게 미나리니 뭐 기생충인지 뭐지 그게 세계적인 영화가 되냐. 그게 다 한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김연아가 그 1등한 게 그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다 한풀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해보셨죠. 뭐 하다못해 크루스를 가든지 세계 여행 가보는 건물 안에 배 안에 전부 LG, 삼성 TV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 TV니 한국 라디오는 상대가 안 됐어요. 저도 한국에서 소니 라디오를 갖고 다녔다고. 그런데 보면은 일본 거 안 보여요. 이게 다 우리의 그러니까 한이 폭발해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은요, 현대차, 기아차가 막 뺑쌩쌩거리고 돌아다니죠. 미국에 가서 막 돌아다닙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67년도에 왔는데, 길에 가면은 고장난 건 우리나라 차는 없었고, 길에 난 거 고장난 건 다 일본 차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한국차 길에서 고장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고, 무슨 얘기고 하니, 그러면은 모든 것이 승화가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사느냐? 그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바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이 다 풀렸느냐? 아니에요. 왜냐? 우리 OECD 경제 개발국 무슨 협력 그 기구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의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행복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엔 한이 맺혀 있지 않나? 여한이 있지 않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한이. 그러니까 바로 그 여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이 우리 세대까지는 있어요. 저도 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아들은 한이 올 만한 그 요인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한을 푸느냐,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고 그렇지만은 민주주의가 되고 잘 사는데 왜 자살률이 높고 행복 지수가 낮은가? 그걸 말씀드리면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천 년 내려오던 우리의 민족이 하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격동기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기가 막힌 삶을 우리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여러분 국적을 4번 바꿨어요. 저도 4번 바꿨습니다. 왜냐? 저는 일본 한국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1939년에 태어났으니까 일본에 한국 시민으로 태어나고, 그러고서는 해방이 되는데 군적이 됐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북한에서 쳐들어와가지고서는 난 조선인민공화국도 백성이 됐다고요. 또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또 대한민국 백성이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미국 와서 미국 시민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인류 역사에서 저같이 국적을 4번 바뀐 사람은 없어요.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격동기에. 격동기가 그냥 아주 순탄하게 지난 아니죠. 일본 시대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또 6.25 전쟁 당시에 얼마나 그 참상을 받았어요. 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뭐 4.19 때, 저도 4.19 때 막 그냥 불타고 막 자동차 불타고 나는 걸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때 그렇지 막 시체가 들어온 것도 보고. 우리 친구 하나도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16. 제가 한강로 2가에 살았는데, 제가 아마 서울 시내에서 문안에서는 무슨 혁명군들이 총 쏘는 거 제일 먼저 들었을 겁니다. 한강 2가에서 총 쏘는 제일 먼저 그것까지 겪었습니다. 그러고서 또 미국 와가지고서 그 이민사회가 참, 제가 의사를 왔지만은 전 사실 뭐 영어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데 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고서 조망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많은 세대를 살았고 산전수전 8원만장을 겪었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서 어떠한 대통 철학에도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잘 살다 하더라도 이 한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여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을 때 나는 한을 다 풀고 간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도 한을 풀고 가셨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한을 풀기 전에는 눈을 감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한을 다 푸시고 눈을 감고 가시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잡고 그러면 한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뭔가 하니 상담으로 풀자 그러면 상담으로 풀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상담하면은 여러 가지 상담이 있죠. 법률 상담, 의료 상담, 심지어 결혼 상담도 결혼 상담 있고 무슨 중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진로 상담 그런 것도 있고 그러고 무슨 교인들은 신앙 상담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상담이 빠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건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오래 살다 보면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뭐냐면 인생 상담이라는 게 인생 상담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동기를 살아오신 백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이라는 건 이거구나 하면서 한도 풀고 남의 한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론 말씀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인생 상담을 받자. 그럼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상담을 받아가지고서는 무슨 얘기인가? 내 한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 한도 풀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서 내 한도 풀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8월 22일인가 저희 한국일보에 그 권정희 세상 읽기라는 내용이 이거하고 좀 더 관련된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아주 재미난 얘기예요. 상당히 재미난 얘기인데 일본에는 이런 게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38세의 청년 모리모토 쇼지는 특이한 대업을 하고 있어요. 특이한 대업. 뭔가 하니 그는 고객의 의뢰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객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재밌어요. Do nothing guy.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객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사실은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죠. 사람의 주인은 많지만은 내가 실제를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런 게 생겨났답니다. 그 일본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실혼했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무슨 실패했다든가 그런 괴로운 얘기를 친지나 가족에게 얘기하면은 되게 그러죠.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거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비판을 하거나 충고했는데 그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는 그거예요. 한 동네 살면서 모두가 서로 알던 지역 공동체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만 하더라도 시골 사는 방에 모여가지고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서는 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이야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으니까 노변의 정담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한을 풀었는데 뭐 하다못해 시골에서는 우물가에 가가지고서 여자들이 막 시어머니 욕도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회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로서 교회의 역할도 약화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마음 붙일 데 없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을 함으로써 위안을 받고 한풀이가 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교회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 이 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그저 또 잘못 얘기하면은 이 다음에 회장님이 저 여기 초청 안 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 동포 사회에 대해서 이 한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은가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씻어주자. 그거를 받아친 게 제가 김준호 목사를 좋아합니다. 다른 건 몰라요. 정신과 입장에서 김준호 목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의 눈물을 씻어주는 목회를 하자. 그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맞고 정신과적으로도 맞고 우리 민족에도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 치고서는 자기 교회의 건물을 노인한테 일주일에 4번 빌려주는 데는 세계로 교회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대단히 저는 이 교회 그 목사님들 위해서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과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론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은 산전수전, 만고풍상, 하여튼 파란만장, 한많은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은 이제 나내름도의 철학이 생기고 인생관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남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서 야 인생이라는 그게 아니다 이거다 그렇게 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귀를 기울여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한도 풀어주고 또 나한테 한이 있다면은 아주 내가 믿을 수 있는 상대를 골라 가지고서는 내 한도 얘기하면서 내 한도 풀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민생활을 우리가 그래도 한없이 살 수 있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